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사는 꽃송이입니다. 남미 여행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남미는 우리나라에서 정반대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너무 멀기도 하고, 한 번 오면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준비할 것도 만만치 않은데, 캐리어나 배낭에 들어가는 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남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남미 여행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물건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Vamos. 먼저 첫 번째, 복대 또는 힙색. 아시다시피 남미는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중품을 그냥 가방 안에 넣고 다니면 소매치기의 위험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복대나 힙색처럼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내 몸에 딱 부착해서 다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복대나 힙색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두 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가지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힙색. 힙색은 여기 남미 현지에서도 현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가방 중에 하나예요. 여권, 돈, 카드뿐만 아니라 카메라, 핸드폰, 작은 귀중품들도 같이 넣을 수 있어서 배낭이나 캐리어를 숙소에 맡기고 근처를 돌아볼 때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한데요. 단점은 이것 또한 눈에 보이는 곳에 착용을 하기 때문에 범죄의 타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제가 콜롬비아를 여행했을 당시에 같은 숙소에 머물던 스웨덴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북유럽 사람답게 굉장히 키도 크고 체격도 굉장히 건장한 남자였는데요. 그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근교를 여행을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그 친구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오늘 강도를 만나서 힙색을 모두 다 털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처럼 체격 건장한 남자애가 어떻게 그냥 뺏겼냐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관자놀이에 총을 겨누고 힙색을 이렇게 끌어당기길래 힙색을 주고 도망쳐서 빠져나왔다고 말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이분은 한국 분이셨는데 이분은 세계 여행을 했던 분이고 남미 여행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 분이었어요. 이분이 말해주길 에콰도르 과약길에서 힙색만 착용한 채로 시내를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힙색을 채가려고 하길래 뺏기지 않기 위해 방어를 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다른 일행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힙색을 감싼 채로 몸을 밀쳐서 도망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힙색이 굉장히 편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범죄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잘 염두에 두셔야 되실 것 같아요. 복대는 힙색과 달리 옷 안에 착용을 하기 때문에 도난이나 소매치기의 위험으로부터는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복대를 평소에 착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저 또한 처음엔 너무 불편해서 가방에 넣고 지갑처럼 사용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여행 끝물인 친구가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하는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귀중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낫다고. 또 적응이 되면 오히려 복대가 내 몸에서 떨어졌을 때 더 불안할 거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옷 안에, 배에다가 딱 복대를 착용하고 다녔는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카메라, 핸드폰 다 도둑 맞아도 복대 안에 있었던 여권, 카드, 돈 이런 것들은 도둑 맞지 않아서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여행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복대도 단점이 있는데요. 조금 불편하다는 점과 옷 안에 착용을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마다 옷을 들쳐서 돈을 꺼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다소 민망스러울 때가 있고요. 배 쪽에 착용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실루엣상 배가 살짝 나와 보이는, 그래서 전신 사진을 찍는다거나 할 때 조금 예쁘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핸드폰 링홀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최신형 핸드폰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최신 폰 한 개 가격이 남미에서는 4인 가족이 2, 3개월 동안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 핸드폰을 노리는 소매치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남미로 여행 오시는 분들은 핸드폰 도난 방지하는 용품들을 꼭 가져오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난 방지용 스프링 스트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프링 스트랩 같은 경우는 소매치기들이 끈을 끊어서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걸 모르고 날치기를 하다가 연결되어 있는 스트랩 때문에 사람이 끌려가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핸드폰 링홀더는 손가락에 끼우면 빠지지도 않고 끊어질 수도 없는 재질이라서 가장 안전한데요. 저 또한 핸드폰 스프링 스트립을 가지고 왔는데 남미 현지 친구가 이것보다 이 핸드폰 링홀더가 훨씬 안전하고 간편하니 이걸로 교체해서 다니라고 저한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저는 이 스프링 스트랩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못 봤고 오히려 이 링홀더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링홀더는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편하고 손가락에 링홀더가 껴져 있으면 빼낼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범죄의 타깃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는 여행할 때 정말 필수품 중에 한 개인데요. 남미 여행 시에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 바로 이 보조 배터리예요. 여행을 위해서 전자기기를 한두 개씩 또는 그 이상 가지고 오시잖아요. 핸드폰, 카메라, 액션캠, 그리고 또는 노트북까지 매일 숙소에서 충전을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일정 때문에 때로는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충전을 하지 못할 때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칠레의 토레스델파인에 3박 4일 트레킹을 가는데 텐트에서 자야 하기 때문에 충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유니에서 아타카마로 이동하는 3박 4일 투어 동안 콘센트 사용을 못하는 숙소에 묵기 때문에 충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남미 여행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갑자기 정전이 났다든지 잘 타고 가던 버스가 고장이 나서 길에서 몇 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천시에는 폭우로 마을이 고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보조 배터리는 정말 생명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남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보조 배터리는 정말 필수로 가지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조 배터리가 1만와트, 2만와트, 최근에 3만와트까지 나왔는데 내가 전자기기가 조금 적고 핸드폰 사용을 많이 안 한다 하시면 1만와트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나는 전자기기가 뭐 2개 이상이거나 핸드폰 사용을 많이 한다. 그러면 2만와트도 딱 적당해요. 2만와트가 생각보다 무게가 있고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2만와트 이상인 3만와트까지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2만와트로도 여행할 때 충분히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시니까 최대 2만와트 가지고 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멀티탭. 여행용 멀티탭도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필수품 중에 필수품인데 특히 남미로 여행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나라만 둘러보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가는데 나라마다 콘센트 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여행용 멀티탭을 가지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여행용 멀티탭이 굉장히 잘 나와서 여행용 멀티탭 중에서도 USB가 연결되는 멀티탭을 가지고 오는 것을 추천드려요. 멀티탭에 콘센트를 꽂아 놓으면 이 콘센트 무게 때문에 처지면서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USB 포트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멀티탭 같은 경우는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포츠 타월. 스포츠 타월은 일반 수건에 비해 부피가 작고 물기도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여행 중에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행을 하다 보면 물놀이를 하거나 샤워를 하고 바로 이동을 해야 할 때 젖은 수건이 굉장히 처치 곤란일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 타월 같은 경우는
남미 날씨로 굉장히 빨리 말라요. 빠르면 1시간 이내에도 마르고 조금 느리면 2~3시간이면 충분히 마르기 때문에 여행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남미 여행을 오신다면 꼭 일반 수건 말고 이런 스포츠 타올 하나 구매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추천드려요. 6번째, 물티슈. 한국에서는 물티슈를 정말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청소할 때라든지 식사 전에 손을 닦을 때라든지 조금만 지저분한 게 있으면 물티슈 뽑아서 간편하게 닦고 버리고. 하지만 남미는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아요. 물티슈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건지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미에서는 물티슈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큰 마트나 파라마시아 같은 약국 같은 곳에 아기 용품을 파는 곳에서만 물티슈를 판매를 하는데 이것 또한 한국과 같은 퀄리티의 물티슈도 아닐 뿐더러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기에는 너무 크거나 또는 오픈하면 절대 닫혀지지 않는 봉투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행을 준비하실 때 작은 물티슈 하나 가지고 오시면 여행 중에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7번째, 파스. 남미 여행을 하다 보면 걸을 일이 참 많은데요. 트레킹을 한다라든지 하이킹을 간다라든지 또는 액티비티도 워낙 많아서 다음날 무릎이 아프다거나 온몸이 쑤시거나 근육통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때 통증이 있는 곳에 이 파스를 붙이면 그만한 게 없죠. 하지만 남미에는 이렇게 붙이는 파스를 팔지 않아요. 크림형 제품, 스프레이 제품은 있어요. 하지만 여행자의 가방에 들어가는 짐은 한계가 있고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부피 차지하고 무게하는 스프레이형, 크림형 제품을 가지고 다닌다? 한국에는 쿨파스, 핫파스, 동전파스 등 여러 가지 붙이는 파스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파스 한 팩 정도 가지고 오시면 부피 차지도 안 하고 무게 차지도 안 하고 여행하면서 필요한 순간에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8번째, 선글라스. 남미는 태양이 굉장히 강렬한 대륙이에요. 그래서 현지인들도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얼굴 골격 구조와 아시아인들의 얼굴 골격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현지에서 선글라스를 구매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남미 현지인 사람들은 대부분 광대가 좁고 콧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한 디자인된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는데요. 반면에 광대가 넓고 콧대가 낮은 아시안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구매하게 된다면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또는 어찌 나에게 잘 맞는 선글라스를 구매를 하더라도 콧대가 낮은 아시아인들이기 때문에 선글라스가 줄줄줄줄줄 내려와요. 때문에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던 선글라스, 자신에게 잘 맞는 선글라스, 착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는 선글라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번째, 트리트먼트. 해외여행을 다녀봤던 사람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한국만큼 좋은 물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남미 또한 석회수가 나오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샤워하고 머리를 감고 나오면 린스를 했음에도 머리카락이 엄청 뻣뻣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럴 때 린스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저는 린스보다 트리트먼트를 더 추천을 드려요. 물론 남미에서도 트리트먼트를 구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트리트먼트가 이게 린스인지 트리트먼트인지 잘 구별도 안 되고 퀄리티도 한국만큼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행용 용량 작게 나온 거 조그만한 거 한 통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언제 트리트먼트까지 하고 기다렸다가 헹구고 나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남미는 보통 욕실이나 샤워실에 가면 샤워 수전이 벽 또는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한국처럼 줄로 된 샤워기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샤워실에 들어가자마자 머리를 감고
트리트먼트를 발라놓고 샤워를 한다라든지 양치를 한다라든지 다른 부분을 씻고 마지막에 머리만 헹구고 나오시면 잠깐이지만 그래도 머릿결을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이건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날이 찾아오잖아요. 여행할 때 그날이 찾아오면 정말 곤란한데요. 특히 그날인데 물놀이 일정이 있다거나 장거리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거나 이럴 때 하면 정말 편리한 게 탐폰인데요. 탐폰은 전 세계 여성들이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남미에도 탐폰을 팔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탐폰을 챙겨 오라고 하는 이유는 남미의 탐폰은 커버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커버가 있는 제품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탐폰을 구매하면 주사기 같은 커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삽입이 쉬운데 남미의 탐폰은 커버가 없는 정말 생 탐폰이기 때문에 탐폰이 처음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삽입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남미에서 커버가 있는 탐폰을 찾아서 구매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렇게 커버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도 많이 없을 뿐더러 탐폰을 구매하기 위해선 큰 대형마트나 파르마시아라는 약국에 가셔서 구매를 해야 하는데 탐폰은 약국에 진열되어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고 약사에게 탐폰을 구매한다고 말하면 약사가 탐폰을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폭도 넓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파르마시아에는 이렇게 커버가 없는 제품들만 비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탐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한국에서 커버가 있는 제품으로 내 여행 일정에 따라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물건들은 제가 직접 여행을 하면서 생각하고 느꼈던 바탕으로 남미 여행을 올 때 한국에서 꼭 가지고 오면 좋을 물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남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만들어 봤으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